그럼 지금 이 수업 듣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실습이 가능한 상황이면은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몸을 특별히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다, 뭐 앉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정렬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정 운동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딘가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정확한 평가를 진행을 하는 건데요. 경추와 흉추와 요추 그리고 천골과 미골까지 합쳐서 척추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정해져 있는 정렬, 흉추만 후만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추와 요추는 전만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흉추의 후만각이 있을 때 뉴먼 키네지올로지를 기준으로 흉추의 후만각은 40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경추는 35도, 요추는 45도가 되어야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추게 되면은 등을 더 많이 굽혀야 되고요. 허리를 더 많이 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허리가 아플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등이 굽혀지면서 목이 아플 가능성이 더 증가될 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한국 사람들 눈으로 딱 봤을 때도 백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체형이 좀 다르죠. 파워리프팅 선수들은 공통적으로 백인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나 아일랜드 사람들, 바이킹의 후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몸통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흉추의 후만각이 커져요. 반대로 몸통의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앞뒤쪽으로 몸통이 두껍지 않다면은 흉추가 펴지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렬 평가, 척추의 정렬 평가할 때는 절대적 기준을 두고서 평가를 하면 안 되고요. 상대적 기준을 두고서 평가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상대 평가의 기준은 본인의 뼈입니다. 그래서 후만각이 있는 척추인 흉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는 전체가 한 개의 뼈로 붙어버리게 된 천골은 원래 5개의 뼈였죠. 천골의 3번째 극돌기 부분 그리고 흉추의 7번째 극돌기 부분, 이 뼈 부분은 뼈 전체의 가장 중앙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흉추뼈가 12개이니까 중앙에 7번 흉추뼈가 있고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시면은 흉추 쪽에 있는 뼈 극돌기가 가장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이죠. 저게 정상정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만각이 뭐 크냐 작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흉추 7번에서 굴곡이 생겼느냐라고 하는 거를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천골, 보통 천골의 3번째 극돌기를 찾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손으로 엉덩이 쪽을 만져봤을 때 미골과 서로 맞닿게 되는 부분, 이 부분은 나밖에 못 만지죠. 남이 이 부분을 만지면은 경찰서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부분인데 천골과 미골이 서로 맞닿아 있는 부분 그리고 뒤쪽에서는 흉추 7번 쪽 2개의 뼈를 이제 놓고 봤을 때 추체의 위치가 거의 극돌기 위치를 기준으로 할게요. 끝부분이 극돌기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수직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었고요.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는 경추와 요추는 이제 전만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만곡이 있는 상태인데 요추는 3번째 뼈가 중앙뼈이고 경추는 4번째 뼈가 중앙뼈에 해당하죠. 그래서 경추 4번째 극돌기와 요추의 3번째 극돌기 위치가 옆에서 봤을 때 거의 수직에 가까우면은 정상정렬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요. 골반이 앞뒤쪽으로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골반은 조금 더 앞쪽으로 전방경사하게 되고요. 요추에서는 좀 더 많은 신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몸통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경추의 만곡도 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한국 사람들 중에 골반이 작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추의 만곡이 좀 더 감소할 수 있고요. 몸통의 두께가 얇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흉추의 만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연습 문제를 한번 볼게요.